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등 금융범죄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당진시가 지역 주민들의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범죄 예방관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김향교 지역경제팀장, 금융범죄 예방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희 당진 재향경우회장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지금 지역 내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네. 당진경찰서에서 협조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간 관내 전기통신 금융 사기 발생 현황은 155건에 이릅니다. 네. 그 피해액은 약 23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산술적으로 봐서 이틀에 한 번씩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금액 또한 건당 1,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틀에 한 번꼴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 전에 먼저 경우회는 퇴직 경찰로 구성된 단체죠. 네, 그러면 지금 경찰로 재직할 당시에 보이스피싱이나 이 메신저 피싱 등 다양한 수법의 금융범죄 사건들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회장님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퇴직 경찰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금융범죄 예방관들은 재직 당시 수사 분야에서만 20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들로서 네.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물론이고 네. 일반 경제사범도 처리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면서 현직 수사경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행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관련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기존에는 홍보 영상과 현수막 게시 같은 비대면 홍보 사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와 함께 시에서는 기존에 소비자 피해 예방 사업을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경로당과 같이 주민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소비자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교육하는 사업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주민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금융범죄 예방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보면 경찰에서도 이런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보면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수법이 점점 좀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등 금융 범죄 유형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회장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피싱 범죄가 초기 단계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메신저 피싱 또 QR 피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메신저 피싱이 7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 또 허위 카드 결제, 또 경품 당첨, 소득세 부과, 택배 주소 오류 등을 이유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게 한 후에 통화를 유도하면서 원격 조종 앱을 깔도록 유도하여 금전 정보를 빼앗는 수법이 있고요. 네. 또 대출 사기에는 싼 이자로 대출해 준다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또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몇 년 전부터는 계좌 입금 등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 돈을 찾게 한 뒤에 대면 편취하는 수법도 좀 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회장님?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법규가 정비되면서 은행에서 예금 인출을 어렵게 된 원인도 있고요. 네. 또
대면 편취는 어른들이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그 도주가 쉽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법규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쉽게 도주하기 위해서 그런 대면 편취 이제 네. 수법이 좀 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 그럼 이런 새로운 범죄 수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시가 금융범죄 예방관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네네. 네, 어떤 사업인지 사업 배경과 의미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앞서 박정희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네. 또 최근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속인 대화방 금융 사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아까 말씀하신 대면 편취형 전화 금융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로 금융기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경찰 등이 주축이 되어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네. 최근 시민의 피해가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에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이번 금융범죄 예방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송과 캠페인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활동이 피해를 예방하는데 어쩌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맞춤형 대면 예방 활동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금융범죄 예방관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우선 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네. 매월 전화 금융 사기 범죄 발생과 관련한 최신 데이터를 공유받아 금융범죄 예방관 교육 활동 자료로 즉시 반영할 계획이고요. 네. 금융범죄 예방관은 청원경찰 등 자체 방범 인력이 없는 금융기관 75개소와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대학 등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이 주로 모이시는 곳에 네. 직접 방문을 하여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사례와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우선 농번기 전에는 금융기관 순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추수가 마무리되는 11월경부터는 다중 집합 장소를 집중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회장님께서는 퇴직 경찰로 금융범죄 예방관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그럼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금융범죄 예방관은 청원경찰이 없는 금융기관 방문 고객, 또 소상공인 모임, 마을 회관, 이장 회의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보면 지금 아직 얼마 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또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혹시 주민들은 주로 어떤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활동 초기인데요. 네.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을 회관 등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서 지금 홍보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고 아주 박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팀장님, 주민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경찰에 오래 계셨었으니까 당진에서 오래 계셨었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그 끈끈한 관계 그렇게 하고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리한 분석 그렇게 하고 친절한 그런 상담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금융범죄 예방관 사업이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팀장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워낙 많은 매체에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홍보하고 안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특성상 단기적인 표출 효과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의 방향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는 앞서 지금 현장에서 또 직접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사례들 또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그만큼 또 예리하게 또 상담을 해주시니까 또 예방할 수 있게 챙겨주셔서 만족도도 높다고는 하셨는데 그럼 혹시 회장님께서는 봤을 때 뭐 행정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노력이 조금 더해졌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경찰과 관련 기관이 변하고 있는 범죄 수법을 공유하면서 네. TV, 신문 등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꾸준한 홍보 활동을 하고 또 금융범죄 예방관들은 현장에 찾아다니며 홍보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그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인을 시키는 것이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주민들을 만나면서 아, 참 이런 부분을 놓쳐서 안타깝게 피해를 당하셨구나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때 좀 안타까우셨어요? 예, 요즘은 그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번호를 조작해가지고 지인명으로 또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 그 홍보 활동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홍보 전단지도 만들고 또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 홍보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사례에 대한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계속 이 사람들이 그 수법만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수법이 교묘하고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계속 경찰과 경호회가 같이 끈끈한 그런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희가 행정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사로 보도된 사례를 보면은 해외여행을 떠난 자녀가 외국에서 교통사고를 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면서 자녀의 목소리를 딥페이크 기술로 모방해서 현금을 갈취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피싱 기술의 진화로 범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사실은 현혹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또는 아니 의심되지 않는 경우라도 비상식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네. 앞서 말씀드린 당진시 소비자 상담센터 041-352-9898이나 112로 우선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잘 알고 있더라도 막상 그 가족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하면 바로 이렇게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이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바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우리 회장님께서 좀 더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네. 구제받을 수 있나요?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네.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고 또 피해 발생 시는 즉시 국번 없이 경찰 112 또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면 예금 인출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럼 오늘 지금 금융범죄 예방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거잖아요. 혹시 앞으로 또 사업 확대 계획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첫걸음으로 해서 두 분을 예방관으로 모셨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방법들이나 시책이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저희 시에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확대를 해서 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데요. 금융기관이나 주민분들께서 이분들이 가셔서 활동을 하실 적에 좀 협조적으로 협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먼저 회장님. 네. 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3고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모르는 전화는 일단 의심을 하고 또 전화를 끊고 지인 등에게 확인을 해서 예방을 하시고 또 의심되는 문자는 보지도 말고 무조건 삭제해야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금융범죄 예방관이 현장에 찾아가면 적극 호응해 주시고 또 홍보 내용을 정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당진시와 경찰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와 함께 시민의 곁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예방관들께서 현장에 방문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면 꼭 물어보셔서 당진시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악성 범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로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고 또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금융범죄 예방관, 퇴직 경찰분들로 구성된 도움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라는 걸 좀 잘 알아두시고 일단 피해 예방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여전히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